안녕하세요. 농업 현장 전문가 윤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에 제가 5시 정도에 기상을 해요. 오늘 해야 될 강의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럼을 많이 써요. 제가 지금까지 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칼럼 쓰고, 운동을 하고, 운전하고, 또 4시간 강의하고, 올라오면 저녁 8시나 9시 되고, 그럼 또 와가지고 다시 이제 좀 쉬고, 또 그 다음날 하고, 거의 매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1년에 통상적으로 한 250번에서 270번 정도 강의를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2870번 정도, 올해 한 3000번 넘어갈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보니까 1년에 8만 킬로 계속 현장에 날마다 가는 거죠. 뭐 어떨 땐 밤에 강의하고 올라오면 졸려가지고, 어떨 때는 휴게소에 자다가 아침에 휴게소에 햇빛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초기 단계 그 농산업 마케팅 그런 거에 대한 이해들이 많지 않아서 농업인이 뭐 판매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농업인들이 직접 마케팅할 수 있는, 생산해서 고객 만들게 되고 온라인 판매를 하게 한다든지, 체험을 오시게 되면 어떻게 마케팅 할 것인지, 결국 현장의 변화를 보니까 답이 보이더라고요.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8년에 만나고 난 다음에 6년 전에 만났어요. 6년 전에 만나고 4년 전에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변하는 과정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답이다. 어떤 우수 사례, 성공 사례를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아마 저의 강의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론과 합치죠. 책을 쓰게 된 건 현장에서 농업이 질문을 합니다. 윤선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밤에 고민하고 새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막 이제 기록을 남겨놓죠. 그 기록을 남겨놓다 보니까 정리 한번 하니까 그게 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고객에서 답을 찾자, 그 해바라기 마케팅이라는 책을 썼고, 경영자들이 변화해서 그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뭉쳤을 때 답이 나오더라. 2014년도에 작은 변화의 힘.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9년에 썼던 책이, 귀농하신 분들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실패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영과 마케팅을 중심으로 한 귀농창농 이것부터 시작해서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3권 다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읽고 나서 방향을 잡았던 분도 계시고 추천해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라도 보는 것 자체가 좀 뿌듯하죠. 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은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앞에 나서 발표 한번 해보세요. 발표를 하는데요, 한 분이 옛날에 하우스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고 동해가 입어가지고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자. 그걸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보자. 2017년 7월에 농업인 책쓰기 프로젝트라는 걸 칼럼도 쓰고 막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전라북도 농업인들이 그래가 1년 동안 책을 쓴 거예요. 박사님, 저 쓰고 싶어요. 저 정보 많이 모아놨어요. 제 꿈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책쓰기를 하고 계세요. 제 꿈은 농촌진흥청만한 건물에 농업인들이 책이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귀농 처음에 준비하시는 분들, 기존에 있던 농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 마인드, 소득에 대한, 그리고 수익 창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도 있지만 기존 농업인 벤치마킹이라든지 수많은 것들 다녀야 되거든요. 그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서 방향성을 먼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목을 할 거냐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냐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매일 강의를 가다 보니까 현장의 변화를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다. 과거에 그냥 계속 해왔던 패턴하고 다르게 패턴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한쪽은 규모화와 기계화, 자동화와 같이 결합되어 왔었잖아요. 다른 쪽들은 생산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공이라든가 체험과 연계시켜서 그런 어떤 것들, 의사결정을 이제는 좀 더 방향성을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말보다 성장이란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창원에 보면 다감농원 1100평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몇만 명, 3만 명, 4만 명 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거창의 복농원, 딸기 명인이잖아요. 하우스 조그맣게 200평 하나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명인이 됐고 마이스터가 됐고 신지층이 되면서, 그런 분들이 주옥 같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이 우리 농업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들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산의 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규모를 올리는 거. 그리고 특화시켜낸 거예요, 특화. 그러면 사이트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부가가치 올려야 된다고요. 생산했던 걸 연중 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1차 생산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 곱하니까 융합.
도하니까 복합, 농촌용 복합. 방향성은 명확해요. 부가가치 올려야 돼요. 생산망 소득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인터넷 한 번도 안 팔아봤어요. 고객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가공해가지고 한대요. 뭘 만든대요. 답 안 나와요, 절대로. 그냥 대기업들의 상품들하고 경쟁하자는 구조거든요. 그 고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겨야지만이 상품을 만들어도 팔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않고 그냥 이게 유행 따라서 여기 이 플랫폼 괜찮다, 여기 괜찮다, 여기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따라가거든, 거기에. 그렇게 하는 구조는 어떤 상품 만들어도 한계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매시장 구조가 힘들어요, 점점. 수익 구조가 많지 않은 구조가 지금 점 되고 있다고요. 도매시장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가격 결정이잖아요. 먼저 도매시장 측면을 본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매시장 살 수 있는 방법은 수출 특화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거든요. 두 번째, 그 도매시장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가 사람들의 놀이터 공간, 즐거운 공간, 모여서 농산물 같이 모이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과 연결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그 공간 자체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어떤 그 문화의 공간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변화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농업인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담당자라고 봐요. 똑같은 강의를 가는데 어떤 담당자를 만나면 제가 신이 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교육을 하는 주체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강사라든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농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전혀 농업에 했던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큰 멋진 말씀을 하시고 이론을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그것을 농업과 적용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은 기술센터 같아요. 경영이나 마케팅이라든가 그게 먼저인데 생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게 벌써 10년, 20년을 해왔던 이야기였거든요. 온라인 교육에 대한 패턴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본다면, 정책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평가 기준을. 그 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은 양적인 평가보다 질적인 평가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농업 마케팅을 정책 사이드에서 참 많이 노력을 해요. 다양한 행사도 많이 하게 되고 대형 전시도 하게 되고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이 혹시나 과거에 관습적으로 해왔던 패턴을 따라오고 있지 않을까. 지금의 패턴은 소비자를 선택하는 패턴은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장관님 새로 오시고 진흥청장님 새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어딜 제일 먼저 가냐면 농가들에서 우수사례를 간다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온라인 판매했던 분들 세 분 다 거길 가세요. 마을도 마찬가지. 근데 정책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앞으로 정책 쪽에 네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에 지금 외국인 체험들이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 막 외국에 홍보에 와리랑 TV 나가게 되고 그 판을 띄웠으면 좋겠다 싶어요. 농사도 안 지으면서 무슨 농업 강의하느냐, 그 말 맞아요. 대표님들은 현장에 계시지만 저는 수많은 농업인을 바라보고 그들의 변화를 보고 있어요. 결국 답은 어디냐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 현장의 답이 농업 쪽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콘텐츠가 많아요. 그 농업인들 한 분 한 분 하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콘텐츠예요. 농업 쪽에서의 강의는 그런 콘텐츠와 그리고 농업인들, 만난 농업인들의 변화, 그것들이 가장 큰 힘인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존재 이유인 것 같아요. 저는 강의장의 무대예요. 그리고 앞에 분은 관객이에요. 저는 그분들 만족시켜야 돼요. 몇 명인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강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알고 있다. 열정을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하게 만드는 거다. 저는 강의장에 가면 무조건 1시간에서 최소 30분 전에는 무조건 도착해 있어야 돼요. 뭐 재배하십니까? 몇 년 되셨습니까? 다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지 않고는 강의하기 힘들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어떻게 강의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제가 먼저 가서 운수면서 인사하면서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오늘 강의가 마지막 강의라고 생각해요. 항상 마지막 강의예요. 왜 마지막 강의냐면 그분하고 오늘 처음 만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 평생 다시 안 만날 수 있다고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같이 제가 모든 걸 쏟아내고 와야 되잖아요. 저도 저하고 오늘 관계를 맺었던 분들에게는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분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농업 현장에 와이셔츠 5개 차에 싣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8만 킬로를 1년에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럼 수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순간 저에게 붙어있는 이름이 농업 현장 전문가. 참 과분한 것 같아요. 전문가란 말이. 혹시 제가 쓴 글, 제가 올린 영상, 제가 한 강의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돼서 그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저는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현장 전문가 윤선입니다.